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공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시간인데요. 우리 아시다시피 남주임이 휴가를 갔기 때문에 오늘은 최일호 상무님과 왕정 차장 모시고 한국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제 핫한 주식 중에 하나가 중국 주식이에요. 예, 방역을 지금 빠르게 이제 풀고 있는데, 이게 진짠가 가짠가, 이 약간 또 의심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방역을 푸는 게 진짜라는 확정이 하나 들어왔어요. 북경에 계신 저희 형님이 어제, 3년 만에 이제 이번 구정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 연락이 왔어요. 구정된 지 잠깐 이번에 구정이 1월 달에 있나요? 설이? 1월 말. 예.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 방역 괜찮냐 했더니 계속 지금 방역이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이 방역이 완화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실제로 여행 수요가 확실하게 3년 만에 못 들어오셨거든요. 이번에 들어오신다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중국의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관련된 여러 가지 중국 지표들 체크해보는 시간을 또 좀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 상무님이 그 채플미에서 그 코스피 밸류에이션 우리 하다가 말았는데 코스피 시장 아까 뭐 금투세 얘기도 했고 양도세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뭐 그 부분이 오늘까지는 약간 영향을 줄 거예요. 오늘 내일까지는 영향을 주고 보통 이 좋은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결국은 팔았다가 언제 사냐면요 28일부터 삽니다. 27일까지 사야 주주명부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피했다가 28일부터 이제 사는 그런 모습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모습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그 금융소득종합과세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배당 주식들도 나는 배당 안 받고 넘어갈 거야. 왜냐하면 배당 소득세가 15.4%인데 실제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분은 배당세가 뭐 35% 40%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예 나는 배당을 안 받고 세금 안 내는 주식을 자본 차익만 얻겠다 이런 식으로도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번 우리나라 증시를 항상 연말에 산타랠리에서 산타가 못 오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밸류에이션 계속 이어서 지금 코스피는 S&P 500이랑 거의 비슷하게 빠지다가 좀 더 빠졌죠? 지난주에 한 2% 빠지는 바람에 YTD로 코스피는 22.3%가 빠져 있고요. EPS는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데 26.2% YTD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뭐 30% 이상 빠졌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PER은 11.35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은 0.84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근래에 계속 0.85, 0.84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거의 밸류에이션은 바닥권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기업 PER은 최근에 그 IT 쪽, 특히 반도체 쪽에 EPS 조정치가 급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4.9배, 그리고 LG엔솔 63.3배, 하이닉스는 뭐 측정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지난주에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내년에 마이너스 12개월 포워드 EPS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도 PER 측정이 그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LG화학은 15.4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23배, 37배, 그리고 현대차 5배, 기아 4배, 그리고 KB금융 4배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하고 증시 주변 자금 보면은 아까 미국 금리가 올랐었잖아요.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랐는데 10년물 기준으로 19bp가 올라서 3.55%를 기록을 했고요. 3년물은 3.62%
7bp가 빠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까도 미국의 그 단기물이 좀 빠지고 장기물의 상승이 좀 둔하고 장기물은 좀 급하게 올랐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10년물에서 국채 3년물을 뺀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7bp를 기록했는데 장기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주간 기준으로는 11bp가 장단기 금리가 상승을 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은 투자자 예탁금이 44.3조 원을 기록했는데 주간 기준으로 0.9조가 빠졌고요. 신용융자는 17.1조 원 기록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0.1조가 빠졌고 거래대금은 13.9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주간 기준으로는 2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9.5조 원, 코스닥 4.4조 원을 기록했는데 유달리 그 거래소가 조금 거래대금이 좀 많았습니다. 네. 왜냐면 금요일 날이 그 양도 차익과세 네. 관련해서 대주주 요건 발표가 된 날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매도 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예, 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예. 가장 뭐 해당이 많이 될 거니까 예. 다행히 주말에 이제는 직계 좀비속 합산은 배제되고 1인당 10억으로 예, 됐단 맞습니다. 말이죠. 예. 예.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안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합산해서 10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가족과의 소통을 증진시키는 거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스트레스가 되겠죠. 예.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남몰래 예. 남편 몰래 사놨던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대주주과세 요건에 해당이 돼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예. 아무튼 그 부분이 영향을 좀 준 것 같고 코스닥이 연초 이후로 33% 빠졌네요. 야, 그렇습니까? 예, 근데 나스닥도 32.9% 빠져가지고 비슷하게 코스닥, 움직였네요. 나스닥,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성장주가 몰려 있는 섹터가 확실히 고금리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중국으로 한번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 사장님, 중국 증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글로벌 증시 부진으로 투자 심리 악화되면서 상하이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0.28% 하락하고요. 반면 흥승테크 지수는 마이너스 2.05%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미디어, IT, AI, 바이오 등 업종이 강세 보였고 자동차, 방지, 전자 등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태양광 제품 수요 악화된 우려감으로 지난주 금요일에는 태양광 관련주들도 재차 하락하고요.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방역정책 초과 완화 기대감으로 음식료 등 관련주의 상승가 지속되고 있고요. 상한가 조무수 기준으로 실대비 확대하였고요. 미디어, IT, AI, 바이오 업종이 강한 모멘텀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누적 외국인은 43.5억 위안 정도 순매수하고요. 누적 매입액은 역사적 신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누적이라는 게 지난주 한 주간인가요? 네, 누적은 첫부터 2014년부터 지금까지예요. 2014년부터 네. 지금 합산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43.5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면 한 200 곱하면 되죠. 네. 네, 200 곱하면 되니까 한 8천억 정도 샀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난주 한 주간 8천억 정도 샀고요. 누적 매입액은 역사상 신고치를 신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군요. 연초 이후 지금 중국 시장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연초 이후로 상해 지수가 16.3% 빠졌고 선전 지수가 26.97% 빠진 걸로 나오고 차이넥스트가 31% 빠졌는데 선전 지수가 상해 지수보다 이렇게 더 빠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선전 지수는 그쪽은 포함하는 주식이 거의 다 성장주이니까 그래서 그쪽은 더 세게 빠졌고요. 아, 성장주가 네, 많아요? 맞아요. 상하이 지수는 주로 그거 경기 민감주로 많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CSI 300 있잖아요. 네. 이 CSI 300도 22.5% 정도 빠졌는데 이 CSI 300은 어떻게 금융주가 많아요? 아니면 테크주가 많습니까? 금융주도 상대적으로 많고요. 네. 선전 지수, 세스 300 지수도 상대적으로 코스피 200로 비슷한 지수이고
대형주로 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군요. 그리고 지난주에 오른 종목이 탑5가 지금 의약 바이오 서비스 17.7%. 이게 3개월 동안 제가 어떤 섹터가 좀 많이 올랐나 지금 보고 있는데 탑5에서 서비스업이 17.7%나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쪽으로 보시면 주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좀 많고요. 예를 들어 호텔, 레저, 그 공원 이런 거 좀 많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 리오프닝 올해 뭐 12월 초까지 되게 방역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리오프닝이 가장 지연됐던 국가가 중국이었는데 지금 서비스업이 3개월 동안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연초 이후로는 많이 빠져 있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연초 이후로 겨우 3.24% 예, 빠졌네요. 맞습니다. 예, 알게 모르게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중국도 IT가 26.5% 연초 이후 미디어가 27%로 섹터 중에서는 좀 많이 빠진 편인데 더 많이 빠진 게 밑에 보니까 바텀 5에 보니까 전자가 37.35% 빠졌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전자는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 뭐가 있는 거죠? 전자 쪽으로 보시면 약간 그거 뭐 입성 정밀 이런 거 애플 아, 관련 입심 정밀. 네, 그런 거 대형주이고 그쪽으로 때문에 그 수요 악화된 우려감 때문에 그거 뭐 좀 빠졌고요. 네. 네. 그렇네요. 그 지금 오른쪽 표의 주요 종목의 입심정밀 우리가 잘 아는 그죠? 입심정밀이 애플에 어떤 거 생산을 했었죠? 애플 쪽으로는 그 핸드폰 그리고 이어폰까지 다 생산하고 요거 있습니다. 에어팟 네. 하는 이어폰까지. 네. 입심정밀이 35.8% 빠졌고 CATL도 지금 연초 이후로 32%나 빠져 있네요. 네. 그리고 융기실리콘이 33.9% 그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고 경동방테크라는 기업도 LCD, OLED를 네. 생산하는 그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 29% 정도 빠져 있는데 지금 뭐 글로벌하게 IT나 전기전자 쪽은 안 좋은데 지금 플러스 연초 이후 플러스 나 있는 섹터가 보니까 중국 면세 기업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중국 면세가 2.5% 플러스가 나 있고 중국 동방항공도 플러스 8%나 네, 나 있네요. 8% 정도 났습니다. 이런 쪽에 대한 확실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시장에도 예,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죠? 그 원자재 가격적으로 보시면 지난주는 거의 그 화학 제품 좀 살짝 빠졌고요. 반면 철광석, 철근 영향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밑에 차트를 보시면 그 화학 제품은 가격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거의 60일 이평선을 상승 도달할 수 있고 현재는 보시면 그 철광석, 철근 영양 가격은 이미 60일 이평선을 상승 도달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중국 올 초에 철광석 가격 같은 거 그리고 화학 제품 가격이 연초에 한 4월, 5월까지는 좋았었어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게 코스트 푸시 현상이었던 건지 PTA 같은 가격도 4월에서 6월 사이에 고점을 쳤었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질질 흘러내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보이고 철광석도 보면 거의 뭐 포스코 홀딩사 차트랑 비슷해요 보면. 네,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런 부분은 중국에서 부동산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그 뭐 대출 그리고 그 부동산 자금 조달 허용 이런 거 정책을 계속 세수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그 부동산 보양 의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 지표상 보면 지금 아직도 변화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변화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 EPS 중국 시장도 EPS가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가는지 섹터별로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보니까. 네, 그 CS300 EPS 정주 대비 0.42% 상향 조정하고요. 상향 조정 섹터는 소재는 거의 6.8% 상향 조정하고 에너지는 3.76%, 헬스케어는 2.56%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 섹터는 자유 서비스, 부동산, IT입니다.
지금 CSI 300 EPS가 주간 단위로 플러스가 났네요. 네, 플러스 계속 상승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미국하고 한국은 마이너스 예. 추세인데 특이하네요. 그 중에서 상향 조정된 섹터가 소재, 에너지, 헬스케어고 하향은 자유소비재, 부동산 IT라고 돼 있네요. 일단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 피크아웃 얘기도 나오고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중국 코로나 확산 추세가 피크아웃 되고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동 지역 지하철 이용 고객수 계속 회복되고 있고, 베이징은 이미 전주 대비 80%까지 회복되었고요. 예. 그리고 상하이, 광동 지역은 아마 어제 오늘부터 시작할 수 가능성 좀 있고요. 슬슬 올라갈 수 있고, 정체성 변화가 좀 세 가지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부터 중국卫生관리국이 코로나 확진 데이터는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시했습니다. 확진 데이터를 오늘부터 아예 발표 안 해요? 네, 아예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공시하고요. 확진자 몇 명이고 이런 거? 네, 별 의미가 없어서 그래 발표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상하이 정부가 어제는 방역 조치 완화 정책 추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양성이 나온 날부터 만 7일간 재택 격리 후 증상이 없으면 격리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7일간 재택 격리를 한 뒤 증상이 호전되거나 명확한 증상이 없는 경우는 격리를 그냥 끝내버릴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7일은 해야 되네요. 네, 아직도 7일 정도 하고요. 전에는 음성까지 나오면은 저는 음성 나올 때까지. 네, 계속 자택 격리해야 되고요. 예. 이제는 7일까지 단축하고 네, 그렇게 되고 있고. 그냥 일단 뭐 7일 지나면 무조건 그냥 격리 끝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쪽으로도 새로운 소식이 있는데요. 홍콩 정부가 그냥 중국 정부 동의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순 통관 등 실무 준비 후에 선호 개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에는 고스먼사 리포트도 있는데요. 중국 홍콩은 통관 재개로 무역 관광 수요 회복하면서 내년은 홍콩 쪽으로 GDP는 7.5%까지 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11월 그때는 전망치는 2.3%밖에 없고요. 네. 네. 홍콩의 내년 GDP 성장률이 7.6%. 네, 맞아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엄청 높게 나오네. 네. 11월 전망치가 2.3이었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급등할 수가 있나요? 원래는 시장은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는 거의 내년 2분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실시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합리적이긴 하긴 하네요. 홍콩에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홍콩에 관광 가는 숫자가 2천만 명 가까이 된다고 들었었는데 그런 걸 보면 이 메인랜드 중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완화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홍콩 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건데 7.6 나올 수 있겠네요. 보니까 그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그리고 데이터상도 체크 부분도 있는데요. 시트리 데이터 따르면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 관광지 티켓 예약은 전주 대비 117% 포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177% 증가. 네. 예. 스킨장 리조트 예약은 전주 대비 99% 정도 급증했습니다. 저도 데이터상 아마 좀 느낌이 없지만 제가 밑에 현지에서 받은 사진도 있고요. 네. 이거는 베이징 유니버셜 스튜디오 현황이고요. 11월 11일 사진은 찍은 사람도 있고 다 사진 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때는 확진자 처음으로 터지는데 똑같은 베이징 유니버설 스튜디오 현황인데 11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가했는데 24 지금 25일 날 와 어마어마하네요.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그렇게 시위까지 일어나고 했었네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베이징은 피크아웃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는 하이난 쪽으로는 데이터는 또 좋게 나왔고요. 7일부터 18일까지 항공 티켓 예약은 정월 대비 68% 증가하고요. 하이난 호텔 주문은 정월 대비 63% 급증하고 이 베이징 부다오산마 가는 항공 티켓 주문량은 동기 대비 45% 정도 증가했습니다. ASP는 동기 대비 14% 상승하고요. 또한 원난성 등 다른 지역 여행 패키지 주문이 전주 대비 50%부터 60% 정도 급증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항공 티켓하고 호텔. 지금 저도 이 사진 보면서 저 형님 이거 티켓 제대로 티켓팅을 하셨겠나 뭐 네. 방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 뭐 최근에 그 중국 소비주는 많이 올라가고요. 소비 네. 관련주가 솔직히 다만 그 실적까지 회복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좀 가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다음 밑에 그 홍콩 대표 정무 변동 쪽으로 주의가 쪽으로 보시면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중국 명사 그리고 하이디라오, 히트리까지는 연초 대비는 거의 44%, 25%, 45% 정도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연초 대비해 가지고 야 중국 면세 45%. 시트립도 그죠? 시트립이 영국 우리나라 뭐 하나투어라고 보면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비슷한 거 있습니다. 네, 45%, 국제항공 33%, 센즈 차이나도 38%나 올랐네요. 네. KLC 레저는 그거의 27% 정도 올라갔고요. 예, 그 따라서는 그 내년은 2분기부터는 실적 상승 조정 그리고 빨리 회복으로 아마 내년 소비 관련주 주가가 더 세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초 대비 수익률도 적어 오셨지만, 여기 이제 포드 12개월 PER도 적어 오셨는데, 지금은 당장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네. PER이 다 높게 나갈 거고, 맞습니다. 그죠? 네. 네, 이익이 얼마나 이제 나중에 늘어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이제 올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을 때 그 태가 이제 태양광이었잖아요. 네. 그 태양광 산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이 태양광 뭐 1등이잖아요. 네. 저도 최근 2년간에 계속 그 태양광 쪽으로 체크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 태양광 산업의 경쟁은 지금 좀 심화되고 있고 가격은 큰 폭으로 인하되고 있고요. 23일 기준으로 용기 실리콘은 공시정하고요. 단결정 실리콘 웨이퍼 가격은 23.4%부터 23.7%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같은 날에 TCR 종환도 가격은 23.1%, 23.9% 정도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예. 이는 최근 2년 가까이 가격 인상 속에 처음으로 가격 큰 폭으로 인하했습니다. 2년 동안은 계속 가격 인상 네. 흐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약간 과거 2011년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태양광의 우리나라 대장주였던 OCI가 고점을 친 게 2011년으로 제가 기억을 네,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랑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 가격 인하 주요한 세 가지는 있는데요. 그 프리시동원 공급 증가, 웨이퍼 재고 고조, 태양광 설치 수요 악화 이 세 가지 때문에 가격은 같이 인하하고요. 약간 가격 인하 여파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요. 향후 모듈 셀까지는 이어질 수 있고 향후는 유럽 그리고 미국의 수요체 변화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태양광 이 폴리실리콘 가격을 2년 동안 왜 인상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구조조정도 많이 네. 됐었고 그리고 유가가 뭐 한 1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130불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태양광, 풍력 우리가 잘 알듯이 말 그대로 대체 에너지다 보니까 유가 상승에 폴리실리콘 가격도 이제 같이 올라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최근 유가가 이제 130에서 지금 70불대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많잖아요. 네. 네, 대표적인 기업들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지난주 기준으로는 코스맥스는 거의 4% 가까이 성장하고 롯데 관광개발은 그냥 3.49%, 애견산업은 2.76% 성장하고요. 뭐 월간 상위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애견산업은 연동입니다. 뭐 지금 그 주가는 최근에 국내에서 있는 뭐 관련주는 많이 좀 올랐는데 그럼 양초 대비는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을 유지하고 있고 약간 홍콩에서 있는 주식 대비를 아직도 저평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돼 있고. 네. 네. 소비주 섹터에서도 이제 등락의 차이점을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본물이 터졌구나. 예,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오늘 여미만함에서는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체크를 제이로 상무님이 해주셨고 왕정 차장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한번 해보고 최신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